황상민 TV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3부작 다큐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부작으로 월, 수, 금 연속으로 황상민 TV에 올려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1월 23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두 개의 채널에서 각기 다른 시사, 정치, 심리분석과 또 개인 상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시사, 정치 이슈와 관련된 대중의 심리, 우리 정치인 리더의 심리,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의 다양한 삶의 사연, 본인의 심리적인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셜록황 g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리하면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읽느냐?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부 내부에서도 별로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해요. 예, 손발이 별로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네, 서로서로 마음 읽는 데 관심이 없고요. 그냥 이 기회에 본인들이 얻은 이 권력을 나름대로 팔자 고치는데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게 있다가 먹고 살만하면 또 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대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는 뭡니까? 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나라를 나름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상당히 놀라운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 것도 있지만, 이 글을 쓰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작 그 글을 쓰신 분의 마음을 또 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국회의원의 가장 주된 역할은 부정부패이기 때문에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어. 마음 읽는 제스처는 점집이나 무당이 잘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 마음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전전긍긍하면서 지내시는 분입니다. 김순덕 칼럼, 대통령의 판단력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이 칼럼을 쓰신 분의 마음하고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는 오늘날까지 글로벌 현실에 영향을 끼친 대사건으로 꼽힌다. 우리에게는 그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부산 동의대 사태가 지금껏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동의대 사건을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 감건된 전투경찰 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마 동의대 사건 재판관의 판결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나 보네요.
발단은 입시 부정이었다. 부정행위를 부탁받았다는 김창호 교수의 폭로에 학생들이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이 와중에 경찰들이 희생된 것이다. 문 대통령도 2011년에 쓴 책 운명에서 이 사건을 잊혀지지 않는 대표적 사건으로 꼽았다. 문제는 왜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했는지 입시 부정 얘기는 쏙 빼놨다는 데 있다. 자신이 김 교수의 해임 무효 소송 변호를 맡은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참여 사무관으로 재판을 함께했다는 김성수 법무사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해 드러났을 뿐이다. 김 법무사는 검찰이 입시 부정 고발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검찰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겪는 문제를 대통령으로서 바로잡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개인적 사안을 국가적 운영에 확대하는 국정의 사사화, 국가의 사유화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 사안을 국가 운영에 확대한다. 이거 진짜 재밌는 표현이죠. 이렇게 잘 갖다 붙여요, 이분이. 그리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14일 대통령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자신의 책임은 쏙 빼놓은 채 검찰개혁과 언론의 역할을 지적했다. 환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미관계까지 뒤흔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소송도 문 대통령이 2000년 원고척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냈던 사건이다. 원전 폐기, 탈핵 시대 선언도 문 대통령이 2016년 12월 18일 부산에서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본 뒤 눈물을 흘리며 탈핵 탈원전 국가로 만들어 가자고 외친 것과 무관치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치매 국가 책임제도 중요하되 만일 대통령 장모가 치매 아닌 우울증이었다면 우울증 국가 책임제가 나올 뻔했다. 야, 이분 진짜 놀라울 만한 연결을 잘 짓죠. 네. 그런데 참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던 대통령직의 개인화 경향은 세계적 흐름일 수 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지 개인적인 이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까지 끌고 왔어요. 이제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또 한 번 검찰을 겨냥했다. 대통령이 국민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보다 두려울 것은 없다. 그렇죠.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할 때 이분이 한 말씀 또 하셨겠죠. 그죠? 네.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서 진짜 이 나라를 끼리끼리 해먹고 또 끼리끼리 잘 그거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이순덕님은 아주 훌륭한 글을 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안타깝다. 야, 대한민국에서 칼럼 쓰시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항상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안타깝다. 이거는 어떤 대통령 때나 다 써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거를 안 썼었을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찔르는 청와대가 안타깝다. 뭐 이렇게 아마 이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그렇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시네요. 네, 이 글 쓰신 분 확실하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글을 잘 보여주신 듯 합니다. 그런데 자, 방송에 집중합시다라고 그런데 방송에 집중하니까 지금 욕이 막 나오는 거죠. 그냥 맨정신으로 이 방송 듣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8시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이라고 하는 조현병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이라는 타이틀로 4부작이 시작이 됩니다. 8시부터 8시 반 사이에 이번 주에는 1부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부가 되겠죠. 그 다음 주에는 3부가 되고
그 다음 주에는 4부까지 진행이 되는 조현병에 대한 완벽 분석, 그리고 조현병 환자와의 인터뷰, 조현병 환자들의 경험, 어떻게 해서 조현병 환자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약 먹어야 됩니다.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약 먹어야 되는데요. 약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예, 나을 때까지요. 언제 낫나요?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1년, 5년, 10년, 20년, 30년까지도 약을 먹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가?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리 이야기 할 줄 알았다고요? 네, 설리 이야기는 이미 그 종현 이야기 할 때 다 했습니다. 설리나 종현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이해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설리의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이 칼럼을 쓰신 김순덕 칼럼리스트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신문의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보는 마음으로 이 칼럼을 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시골 변호사 문재인으로서 현재의 대통령의 국정을 보고 있는 마음이 이분 칼럼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조차도 그분이 변호사의 경험이나 변호사를 하면서 당신이 다룬 그 사건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너는 시골 변호사에 불과한 거야. 그게 어디 감히 이 나라를 네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본다는 거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많은 그 당시에 이 보수 언론인들이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대학도 못 나온 인간이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뭐 변호사가 돈 좀 벌어가지고 요트나 타고 다니면서 이 부산 앞바다에서 이 동력도 없는 이 보트를 가지고, 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구명정 수준에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지냈다고 호사 뭐 취미 이렇게 사람을 이 무시하는 듯한 했던 그 마음이 이 글에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저는 조국 사태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요. 지금 조국 사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조국 사태라는 것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 조국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사퇴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조언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국민들에게 대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이 나라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그 상태를 그대로 노출을 했다는 거죠. 조국 장관은 가족을 아주 위하시는 분이었죠. 의혹도 가족을 위해 하신 일에서 생긴 거고요. 지금 장난치십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본인이 마누라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본인을 나타냈다는 게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또 다른 이 인터뷰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화일보 파워 인터뷰에 조국 사태 정말 내 책임 시인해야지. 국민 분열 치유 않으면 공멸한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근데 사실은 국민 분열을 강조하는 지식인 이분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국민을 통합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좋은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당신의 국정 철학이나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라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저 깎아내리고만 싶은 심리, 순덕이 심리라고 그러는데 뭐 깎아내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그 무능하고 잘 모르는 시골 변호사 문재인한테 우리 김순덕 이 논설위원께서 그냥 네가 좀 깨어나라, 걱정된다, 이런 한마디 한다는 마음으로 아마 이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조국은 탈영병 아닌가요? 다 이겨가는 싸움에서 도망친 조국이 스스로 사퇴했다고 믿으십니까? 조국 장관은 제가 봤을 때 에이전트 성향이 아주 있으시고 에이전트의 리얼의 원단으로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 이제 사표 내라 라는 메시지가 없었으면 본인이 죽어도 사표를 내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표 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거를 우아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가족을 생각한다라고 본인이 그동안 부르짖고 싶었으나 차마 부르짖지 못했던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내 종량이니 내 어쩌니 하면서 내가 손상이 됐다라는 그런 쇼까지 하는 기사들이 막 뜨게 되는 언론 활동까지도 있었죠. 네.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조국 장관 사퇴시킨 거 잘한 거 맞잖아요 라고 할 때 어떤 분이 그래, 사실은 저는 조국 장관이 사퇴한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또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가능하면 착한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믿고 그냥 가능하면 당신의 국정 철학이나 가치를 강하게 내고 싶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엄청나게 아픈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조국 장관 사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시점이었냐 아니었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그걸 잃어버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실 검찰개혁은 특별하게 적폐청산에 이 우선순위로 내세울 필요 없이 얼마든지 행정 조직의 하나니까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 보고 너희들이 또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상한 구도를 만든 거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려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고 어떤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더욱더 당신이 뭐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헷갈리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국민이 감정적으로 많이 나뉘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도 같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졌다. 광화문에 모인 분들이 가지는 확신과 이 서초동에 모인 분들이 가지는 확신이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것처럼 느껴졌다. 대통령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스스로 당신의 믿음과 확신조차도 뚜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그 결과로 조국 장관을 사퇴를 시킨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당신에게 받는 비난, 그리고 당신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 이거를 다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퇴는 하시긴 했는데요, 뭘 공격하시려고 했는지 아시고 공격을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의 아이콘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은 정의의 사도, 한순간에 위선의 사도로 변신을 하게 됐다는 거. 좋겠으면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젊은이들 불러놓고 사다리 걷어차기 퍼포먼스 하는 쇼를 하는, 저분이 진짜 서울대 교수하면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구나,
진짜 저런 식으로 사다리 퍼포먼스 하면서 국민들한테 자식들 사다리, 본인은 진짜 자식들 보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헬기 태워가지고 옥상에 옮긴 그런 느낌을 주는데 갑자기 왜 사다리 쇼를 하나? 차라리 드론으로 해가지고 그냥 드론 쇼를 하시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조국 교수가 본인이 그동안 말했던 것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지식인 중에서 말했던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 계시면 그건 아마 돌아가신 분들 외에는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런 걸 찾으려면 죽은 사람 우리 불러내서 장관을 시키든지, 그리고 대한민국 장관의 조건에는 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보다는 그것이 서로 심하게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동안 심하게 어긋난 삶이 너무나 쪽팔려가지고 이제 내가 장관 자리 할 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이 상황에서는 좀 똑바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실직고하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차라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알려주셨더라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갈등이 없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태와 관련된 심리학자의 멘트, 심리 분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황상민 TV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3부작 다큐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부작으로 월, 수, 금 연속으로 황상민 TV에 올려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